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담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차가감소보험금 이어서 강의 설명드릴게요. 먼저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저가전 종합위험의 차가감소보험금 저가 종료 이전 사고이고요. 저가전에 종합으로 들고 자연재해 전체적인 재해가 왔을 때 착, 미, 자, 가, 오 차가감소량은 평착에서 적착을 뺀 거에서 가입 가중이 됐어요. 그죠? 미보상 감소량은 차가감소량에서 차가감소량 그대로 가져와요. 곱하기 미보상 비율을 곱하고 그죠? 조사 대상 주수에서 미보상 주수를 미리 뺐어서 그 부분은 계산이 안 됐어. 그러니까 그것도 미보상 감수량이 넣어야지. 그죠? 그래서 미보상 주수에다가 미보상 주수에는 도대체 몇 개가 달렸는지 모르니까 우리 가수원 전체에서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눠서 주당 평년 착가수를 구해서 가지고 오더라 라고 했죠. 미보상 주수 곱하기 한 주당 평년 착가수에서 가입 가중. 왜? 앞에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 D는 주수기 때문에 가입 가중이 같이 따라온 거예요. 자, 이때 평년 착가수는 품종이 하나일 때와 품종이 여러 종일 때가 나눠진다고 했어요. 품종이 하나일 때는 아주 간단해요. 평년 착가수에서 실제 결과 주수를 나눠주니까 되더라. 근데 품종이 여러 종이더라. 이때 어떡하냐는 얘기죠. 전체 평년 착가수에서 우리가 이거 품종별 이거 뭐죠? 품종별로 저가와 착가수 구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품종별로 저가와 착가수는 품종별 표본 주수에서 착가수 전체 그 품종별에 있는 착가수를 더하고 거기다가 조사 대상 주수를 곱해줬잖아요. 이거 하기 전에 우리가 품수제 표본 주수 구할 때 어떻게 했나요? 전체 표본 주수에서 전체 조사 대상 주수 중에 그죠? 내가 구하고자 하는 품종의 조사 대상 주수 이렇게 해서 적정 표본 주수를 구했죠. 그것처럼 품종이 여러 종일 때 이 평년 착가수는 한 주당 평년 착가수는 뭘로 가냐면 표준 수확량으로 구하는데요. 먼저 전체 거 알아야 되잖아요. 전체는 전체 평년 착가수가 있으니까 전체 평년 착가수에 여러 품종일 때는 표준 수확량을 가지고 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체 표준 수확량 분의 내 거 구하고자 하는 표준 수확량 요게 내가 구하고자 하는 만일에 이게 A 품종이라 하면 A 품종의 평년 수확량이 되는 거예요. 품종이 여러 종일 때 A 품종에 간 요거만큼이 그러면 A 품종의 평년 수확량이라는 얘기죠. 평년 수확량, 평년 착가수라는 얘기죠. 평년 착가수니까 이 평년 착가수에서 내 거의 실제 결과 주수를 나눠줘야 되겠죠. 왜? 지금 품종이 여러 종일 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A 품종의 평년 착가수가 나왔으니까 거기에다가 A 품종, 품수제란 말은 그 해당 품종이란 말이에요. 해당 품종의 실제 결과 주수를 나눠주니까 한 주당 평년 착가수가 나오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기부담 감수량은 기준 수확량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인데요. 이 기준 수확량은 어떻게 구하더라? 사고가 있었으니까 저가와 착가수 플러스 착가 감소 과실수. 착가 감소 과실수량은 평착 마이너스 적착이 되겠죠. 이때는 전체 피해가 왔으니까 그죠? 거기다가 가입 가중 하니까 기준 수확량이 되더라. 그러면 요 부분이 말로만 설명하니까 좀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 이제 강의를 이어가기 전에 그러면 품종이 한 품종일 때와 품종이 여러 품종일 때 미보상 결국은 이거잖아요. 미보상 주수의 한 주당 평년 착가수 구하는 거. 이 한 주당 평년 착가수 구하는 거를 지금 몰라서 지금 한 품종, 여러 품종 나눠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한 주당 평년 착가수가 한 품종일 때와 여러 품종일 때는 어떻게 달라질까를 한번 먼저 보고 갈게요. 이건 좀 이따 설명하고요. 이 문제 먼저 풀고 갈게요. 착가 감소 보험금 중에서 미보상 감수량이라는 거예요. 미보상 감수량이란 건 뭐예요? 결국은 앞에도 미보상 감수 과실수가 오고 이 앞에 미보상 감수 과실수는 뭐예요? 착가 감소량에서 거기서 보상하는 재해 이해의 원인으로 감수된 거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옆방에서는 식이 어떻게 돼 있었어요? 착가 감소량 곱하기 미보상 비율. 이때 미보상 비율은 맥스 A 값을 가지고 왔어요. 맞나요? 그죠? 이거 맥스 A 값을 가져왔고 이거는 여기는 착가 감소 과실수가 돼야 되겠네요. 과실수. 왜냐면 여기는 전체로 해가지고 가입 가중을 곱했기 때문에. 그죠?
다음에 미보상 주수 감수 가실수 곱하기 과중이라고 되어 있어. 미보상 주수 감수 가실수 뒷부분에 있는 미보상 주수 감수 가실수는 어떤 거냐면 조사 대상 주수에서 실, 미, 고, 기, 수 해서 실제 결과 주수에서 미보상 주수 빼고 고사 주수 빼고 수학 불능 주수 빼고 해서 조사 대상 주수를 구했단 말이야. 그 조사 대상 주수에 있는 착가수를 셌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조사 대상 주수에 미보상 주수는 있다 없다?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은 착가 감소량은 조사 대상 주수에서 구한 거고 조사 대상 주수에서 빠져있는 그 미보상 주수는 어떻게 구할 거야? 미보상 감수 과실수를 그거잖아요. 그럼 우선 미보상 주수 가지고 와야 되겠죠. 미보상 주수를 가지고 오고 미보상 주수에 그건 셀 수가 없으니까 미보상 주수는 보상 않는 건데 몇 개가 달렸는지 셀 수가 없잖아요. 죽어버린 것도 있고 수학이 불능한 것도 있으니까 그죠? 보상한 제2의 원리로. 그렇기 때문에 한 주당 보통 이거만큼은 평균적으로 열렸겠지라고 추측을 해요. 어떤 걸로? 우리 전체의 계약사항을 보고. 그래서 그 한 주당 평년 착가수를 어떻게 구하냐면 평년 착가수에다가 우리 가수원 전체 주수,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눠서 구했어요. 맞나요? 그리고 가입가중. 자, 이걸 수로 풀어봤을 때는 착가 감소 과실수가 되겠죠. 그래서 미보상 비율을 곱하고 미보상 주수 감수 과실수 곱하기 가입가중. 좀 더 풀어볼게요. 자, 이건 푸는 건 아니고 같은 개념입니다. 지금은 뒤에는 양의 개념으로 갔어요. 이거는 전체로 해가지고 가입가중을 곱한 거고 맞죠? 자, 또 양으로 가볼게요. 예, 수로 푸는 사람도 있고 양으로 푸는 사람도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 부분도 실은 이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죠? 자, 착가 감소량에서 미보상 비율을 곱하고 그죠? 그럼 이거는 양이 벌써 계산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미보상 주수에다가 한 주당 평년 착가수는 수니까 가입가중을 따로 구해주는 거. 이렇게 해도 되더라. 저는 어떻게 풀었나요? 두 번째 방식으로 풀었죠. 자, 그러면 품종이 하나일 때는 어렵지 않다. 그죠? 평년 착가수에서 실제 결과 주수를 나눠주면 되니까요. 여러 품종일 때 어떻게 했다고요? 전체 평년 착가수에서 뭐 가지고 온다고요? 표준 수확량 가지고 온다고요. 그래서 A, B 품종이라고 한다면 A와 B 품종의 표준 수확량의 합계를 가져오고 내가 A 품종 거 구한다고 하면 이 A 품종의 표준 수확량 합계가 올라갑니다. 맞나요? 그러면 이 부분이 뭐가 되냐면 A 품종의 전체 평년 착가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 거 각각 그 품종의 평년 착가수를 구하니까 실제 결과 주수도 전체 거 나누는 게 아니라 뭐 거? A 거 품수지란 말이 A, B, C 이거 지품종 말하는 거죠. 그래서 A 자기 거 실제 결과 주수 가져온다고요. 문제를 보면서 풀어보면 얘가 더 쉬울 거예요. 볼게요. 부유면 단감이에요. 단감. 지금 뭐 이건 단감 이런 거 지금 구분하는 게 아니고 지금 미보상 감수 과실수 구하는 거라서 뭐 계약사항에 단감이다 뭔다 이거 다 뺐네요. 제가 그래도 이거는 혹시나 모르니까 제가 교재에는 단감이라고 적어줄게요. 아, 상품별 밑에 단감 있네요. 자, 단감. 자, 표준 수확량이 부유 10년, 부유 20년 다르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보험 가입 금액은 전체 2천만 원이래요. 평년 착가수가 4만 개네요. 가입 수확량이 8천. 실제 결과수도 10년, 20년이 달라요. 10년이 양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왜 6,600일까 생각했는데 가입수가 더 많네요. 150주니까 그래요. 그죠? 가입 가격이 1,000원이고요. 가입 가중은 200g. 키로라면 0.2 되겠네요. 그죠? 0.2가 되겠네요. 지금은 근데 과실수로만 구하는 거기 때문에 가중은 이제 신경 별로 안 써도 돼요. 우선은 수를 물었어요. 문제는. 그죠? 자, 부유 10년 20주와 부유 20년 10주의 한 주당 평년 착가수를 구해야 해요. 품종이 몇 개? 2개예요. 2개.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원래는 하나만 있었어 한다면 그냥 평년 착가수에서 실제 결과수 준 걸로 딱 나누면 돼요. 맞나요? 근데 2개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뭘로? 이 표준 수확량 가지고 구한다고요. 이 표준 수확량 가지고 각각의 평년 착가수를 구하고 그 각각 구한 평년 착가수에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품종의 실제 결과 주수를 나눠준다고요. 원래
전체 평년 착가수에서 실제 결과수 나눠준 거를 덩어리를 그냥 두 개를 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먼저 전체 표준 수확량을 구해볼게요. 6,600 더하기 4,400 했더니 11,000이 나왔어요. 11,000입니다. 그럼 요게 지금 분모로 간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10년에 20주, 한 주당 평년 착가수 구해볼게요. 전체 평년 착가수가 몇 개예요? 4만 개예요. 4만 개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맞나요? 그대로 가지고 와서 표준 수확량의 합을 가지고 옵니다. 분모에. 그리고 다시 내 거. 구할 거 내 거. 지금 부유 10년이니까 부유 10년에 표준 수확량 얼마? 6,600이잖아요. 다 값에 있어요. 문제 조건에 6,600을 올렸어요. 요거만큼이 부유 10년에 자기의 평년 착가수예요. 이것만큼 구한 게. 근데 나는 부유 10년에 한 주당 평년 착가수가 궁금하대요. 그 똑같아요. 우리 처음에 한 품종일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평년 착가수가 나왔으니까 내 거 실제 결과주수 나눠주면 되죠. 그죠? 그래서 내 거 실제 결과주수 부유 10년의 실제 결과주수 몇 주? 150주. 그래서 150주를 나눠줬더니 160개가 나왔네요. 자, 부유 10년에 한 주당 평년 착가수는 160개입니다. 부유 20년 똑같아요. 계산은. 똑같이 평년 착가수 4만 개 가지고 왔어요. 그죠? 표준 수확량의 합계 6,600 더하기 4,400 했더니 11,000분의 내 거 부유 20년의 표준 수확량 몇 개? 4,400개. 이것만큼이 부유 20년의 평년 착가수예요. 근데 우리는 한 주당 평년 착가수를 한 주당 평년 착가수를 알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눠줘야 되는데 지금 뭐 구해요? 부유 20년 거 구해요. 그래서 뭐 부유 20년에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눠주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몇 개가 나왔더라? 200개가 나왔더라. 그러면 이 가소원의 미보상 감수 가실수는 지금 이 문제는 요 앞부분은 안 물었고 요 뒷부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요 뒷부분. 맞나요? 그래서 더해주면 되죠. 어떤 거? 미보상 주수를 찾아야 되겠네요. 미보상 주수 좋네요. 그죠? 20주 이게 지금 미보상 주수예요. 미보상 주수. 미보상 주수입니다. 10년 이거 미보상 주수란 말이 빠졌네요. 아니요. 한 주당 평년 착가수. 좋네요. 요거는 이 20주는 미보상 주수예요. 미보상 주수. 이 10주도 부유 20년에 미보상 주수예요. 미보상 주수가 10주이고 부유 10년에 미보상 주수는 20주란 말이에요. 20주 이렇게 콤마 해놓고 한 주당 착가수 이렇게 이거 20주 10주는 미보상 주수예요. 그래서 어떻게 미보상 감수 과실수는 미보상 주수 곱하기 한 주당 평년 착가수이기 때문에 부유 10년 20주는 20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빠졌네요. 160주 이렇게 돼야 됩니다. 실수한 게 맞네요. 그 다음에 부유 20년은 10주죠. 10주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10주에서 한 주당 평년 착가수가 몇 개 나왔어요? 200개 나왔대요. 200개 했더니 계산은 맞는지 한번 볼게요. 계산도 틀리면 안 되니까. 20 곱하기 160 더하기 10 곱하기 200 5,200 답은 맞네요. 이거 옮기면서 실수했나 보네요. 자, 160개예요. 그죠? 자, 미보상. 요거는 20주는 미보상 주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미보상 감수 과실수 구하고 있기 때문에 미보상 감수 과실수에 대한 문제만 딱 낸 거예요. 되겠죠? 한 주만 있을 때, 하나의 품종만 있을 때는 평년 착가수에서 실제 결과 주수만 그냥 나눠주면 돼요. 근데 품종이 여러 종이다 했을 때는 전체 평년 착가수에 표준 수확량을 가지고 구하더라. 각각의 표준 수확량을 더해서 결국은 분모에 전체 표준 수확량의 합계가 오고 분자에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품종의 표준 수확량의 합계가 올라옵니다. 그 값이 실은 내가 구하고자 하는 그 품종의 평년 착가수가 되고요. 그리고 각각 품종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결과 주수도 어떤 거? 각각 내 거 나눠줘야 된다는 것만 유의해서 문제 푸시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응용 문제로 나올 수 있다고요. 한 품종일 때는 금방 풀잖아요. 두 품종일 때는 보세요.
만일에 저가 차가수 구할 때도 표본 주수를 산정하지 않고 그냥 줬다고 하면 값을 주죠. 적정 표본 주수도 구해야 되고 저가 차가수도 각각 구해서 전체 저가 차가수를 구해야 되고 지금처럼 한 주당 차가수도 구해야 되고 이러면 시간이 벌써 저가 차가수 구하고 한 주당 평균 차가수 구해서 미보상 감수 과실수 구하는데도 벌써 한 5분에서 몇 분 잡아먹을걸요. 그러면 전체 시간이 만약에 내가 착가감소 보험금 문제만 내면 착가감소 보험금은 진짜 한 5분 만에 풀어야 되는데 이 앞 과정에서 5분을 잡아먹어버리잖아요. 그럼 10분 잡아먹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시간을 끄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내년에는 높겠다. 문제를 엄청 꼬기보다는 이렇게 품종이 여러 가지를 줘가지고 시간 싸움 할 수 있는 문제들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 문제의 유형을 먼저 익히고 여러 번 풀어봐서 푸는 속도를 빨리빨리 하는 거. 탁탁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면 이건 어떤 것을 묻는 문제구나 딱 파악을 해가지고 금방 착착착 풀어 나가야만 시간 전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연습을 계속해서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남은 거는 착가감소보험금의 특정위험 5종 한정에 대한 것만 남았어요. 제가 일부 나무 했죠. 조수의 화재로 일부 피해가 왔을 때는 뭐 구한다고요? 나무 피해율을 구한다고요. 그래서 착가 감소 과실수가 평착에서 적착 뺀 거하고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 중에 작은 값 쓴다고 했는데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는 뭐라고요? 평년 착가수 곱하기 최대 인정 피해율을 곱한 건데 이때의 피해율은 나무 피해율 하나만 있다고요. 그래서 나무 피해율 구해서 그녀는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작은 값 가지고 와서 가입 가중을 곱해주면 착가 감소량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 나무 피해에 올라가는 나무는 어떤 나무? 고사나무, 수확불능나무, 일부 피해나무에다가 뭘 나눠요? 실제 결과 주수를 나눠줍니다. 자, 그 다음은 특정위험 5종 한정이에요. 5종 한정하고 일부 피해는 비슷해요. 뭐가 비슷하냐면 착가 감소량을 결정하는 게 비슷해요. 뭐가? 평착에서 적착을 뺀 것과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 중에 작은 것 가져오는 거. 여기에도 똑같이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란 말을 쓰네요. 자, 그럼 여기에도 어떤 피해율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똑같이 최대 인정 피해율이라는 것을 앞에 우리 일부 피해 왔을 때하고 똑같이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피해율이 나무 피해율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세 가지가 있대요. 세 가지. 우리가 그 특정위험 5종 한정 보장할 때 우리가 피해 사실 확인 조사에서 추가로 조사하는 거 3개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거예요. 뭐? 육아 타박률 조사했어요. 낙엽 인정 피해율 조사했어요. 나무 피해율 조사했어요. 그때 이미 설명을 다 했어요. 육아 타박률 어떻게 구해요? 낙엽 인정 피해율 어떻게 구해요? 나무 피해율 어떻게 구해요? 우리는 현장 조사에서 이미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육아 타박률 구하는 거, 낙엽 인정 피해율 구하는 거, 나무 피해율 구하는 거 알아요, 우리가. 어떤지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육아 타박률은 어떻게 해요? 조사 대상 주수를 산정하고 표본주를 산정하고 그죠? 표본주를 선정해서 그죠? 리본 달고 뭐 조사해요? 피해 입은 육아와 정상 육아를 골라내서 뭘 골라내? 뭘 조사해요? 육아 타박률을 조사해요. 맞나요? 그럼 피해 육아 나누기 밑에 정상 육아 플러스 피해 육아 더하면 육아 타박률이 나왔어요. 맞나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같이 더 알아야 될 거는 육아 타박률이 한 번만 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사고 때마다 우박이 저가 종료 이전에 우박이 한 3번 왔어. 그죠? 3번 올 수 있잖아요. 육아 타박률이 한 번은 5%가 나왔고 한 번은 10%가 나왔고 한 번은 8%가 나왔어요. 그럼 어떤 거 쓸까요? 그 중에 가장 큰 값 10%를 씁니다. 나무는 달랐죠. 나무는 우리 앞 시간에 배울 때 어떻게 했어요? 누적 합산한 데 있잖아요. 나무가 1차 때 고사가 하나고 2차 때 고사가 3개다. 그러면 나무 피해를 어떻게 구한다고요? 4개. 그거 바로 올려가지고 피해를 구한다고요. 나무는 누적이에요. 낙엽 인증 피해율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엽 인증 피해율이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조사 대상 주수를 정하고 표본 주수를 산정하고 표본 주수를 선정하고 그죠? 그래서 낙엽을 세요. 어떤 거? 착엽수도 세고 그죠? 낙엽수도 세고 낙엽률은 어떻게 구했나요? 낙엽수 아니요 착엽수 낙엽수죠. 낙엽수 나누기 착엽수 플러스 낙엽수 전체 낙엽수를 하면 낙엽률이 나오더라. 근데 낙엽 인증 피율은 어떻게 구했더라?
1.012로 곱하기 낙엽률 구한 거 곱하고 마이너스 0.0014 곱하기 경과일수. 사경을 헤매더라 해서 사 뒤에 뭐 경과일수 따라온다 했어요. 0.0014만큼 이 경과일수 지난 것만큼은 나무 과실을 키우는데 잎이 기여를 했으니까 이 기여한 것만큼은 빼라는 거죠. 왜? 피해율 구하는 거니까. 그죠? 낙엽 인증 피해율 구했어요. 그래서 고한값, 이 세 개 중에 고한값을 어떤 값 가져온다고요? 제일 큰 값 가져온다고요. 그 큰 값이 최대 인정 피해율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어떤 건 앞에서 뭐 작은 값 가져오고 어떤 것은 큰 값을 가져오고. 그죠? 네. 팽착하고 적착 비교하고 최대 인정 감수 가실수 비교해서 착가 감수량 구할 때는 큰 거 인정 안 해준다고 보험사는 그 중에 작은 거나 보험금 줄 때는 작은 거 주고 싶죠. 보험금 작을 때는. 그래서 작은 거 쓰고요. 그래도 최대 인정 피해율을 할 때는 내가 피해 입은 거 중에 제일 작은 거 하면 작은 거 가지고 피해율 산정하면 계약자 가만히 있겠어요? 안 있겠죠? 그래서 제일 큰 거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보면 이게 내가 보험자다, 내가 회사다 생각해보면 그게 이해가 돼요. 보험금 줄 때는 최대한 작은 거 주고 싶고, 그죠? 그런 거예요. 그죠? 근데 피해율을 잘못 계산해 줄 수는 없잖아요. 피해율이 10%, 20%, 30% 나왔는데 10% 주면 계약자 가만히 있겠냐고요. 제일 큰 거 줘야죠. 그죠? 그래서 계산하는 것은 우리가 현장조사 방법에서 다 배웠고, 그래서 그 최대 인정 피해율은 세 개 중에 큰 값, 그죠? 그걸 어디에 곱한다고요? 평년 착가수에 곱한다고요. 그러면 평년 착가수 곱하기 최대 인정 피해율이 여기 옆방에서 나오는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죠? 일부 피해가 왔을 때 나무 피해율만 가지고 구한 거, 그죠? 특정 위험 5종 한정에 일 때는 세 가지 그 피해율, 육아 타박률, 낙엽 인증 피해율, 나무 피해율 중에 가장 큰 값을 가지고 와서 최대 인정 피해율 구한 거, 그죠? 그거에다가 평년 착가수 곱한 게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가 되더라.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 두 가지 보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재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기억해 두셔야 해요. 그래서 착가 감소 보험금은 평착에서 적착 뺀 거와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 중에 작은 값 가지고 와서 가액과정 곱해주니까 착가 감소량이 나오더라. 근데 여기서 한 가지가 달라요. 나무 피해율이 우리가 이것도 우리 현장 조사할 때 배웠어요. 나무 피해율 우리가 배울 때 그냥 처음에 나무 피해율, 일부 피해가 왔을 때 나무 피해율은 위에 피해 나무 어떤 거 올렸나요? 실제 결과 주수분의 고사, 수확불능 플러스 일부 피해 나무 올렸었죠. 기억나시죠? 고사, 수확불능, 일부 피해 나누기 실제 결과 주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특정 위험 5종 한정은 나무 피해율을 계산하는 게 두 개가 앞에 거하고 달라요. 그죠? 그것만 이제 알아두시면 돼요. 이때 나무 피해율은 실제 결과 주수를 분모에 넣는 건 똑같아요. 왜? 그게 전체 우리 주수니까. 근데 위로 올라가는 거는 고사, 수확불능 이렇게 구분 안 한대요. 그렇게 구분 안 하고 우리가 현장 조사 방법에서 배웠던 것처럼 어떤 거 한다고요? 나무의 상태만 본다라고 했죠. 어떤 거? 소, 절도, 보면 매우 철학, 나무의 피해 상태, 유실, 매몰, 도보, 절단, 소실, 침수 주수를 올리는데 제가 계속해서 침수 주수 산정 방법 중요해요. 중요해라고 했었죠? 예, 여기서 그대로 그 식이 들어오기 때문에 중요해요. 침수 주수는 나머지는 주수를 그대로 올려주면 되는데 침수 주수는 침수된 거, 많이 침수된 거, 적게 침수된 거 다르니까 그대로 인정 안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침수 주수 구하는 방법 이제 합니다. 여러 가지 침수 주수가 있는데 여러 개에 이렇게 지금 침수가 됐어요. 그 중에 가장 침수가 평균적으로 된 거 하나 나무 골라내요. 그죠? 하나 나무 골라내서 요거만큼 침수가 됐다고 해볼게요. 그 중에서 침수된 거 골라내는 거죠. 그죠? 침수 가장 평균적인 거 골라내서 여기에 침수 착가수를 센다고요. 됐나요? 그죠? 여러 개 중에 하나만 딱 선택합니다. 평균적인 거. 그 나무에 달린 침수 착가수 센다고요. 그죠? 아이고 그거는 제가 잘못 설명했네요. 그거는 이거 다시 설명할게요. 제가 방금 헷갈렸네요. 그거는 뭐였냐면 감수과실수 구할 때 침수 착가수가 그렇고요. 여기서 올라가는 침수 주수는 제가 순간 감수과실수하고 나무 피해율을 구할 때 침수 주수하고 방금 헷갈렸어요. 방금 제가 설명한 거는 우리가
낙과 피해가 오는 재해가 있었을 때, 낙과 피해가 오는 재해가 있었을 때는 조사를 어떤 거 하냐. 낙과 감소 과실수 구하고, 나무 피해로 인한 감소 과실수 구하고, 사과, 배, 단감, 뜰분 같은 경우는 낙엽에 의한 감소 과실수 세 가지를 구하잖아요. 그때 나무 피해 감소 과실수 구할 때 침수주수는 가장 평균적인 거 하나 구해가지고, 하나 표본주 선정해가지고, 그냥 요 표본주에 달린 침수 착과수를 세가지고, 바로 침수주수 곱하기 거기 착과수 그냥 곱했으면 됐어요. 가장 평균적인 침수 착과수를 곱했으면 됐어요. 됐는데 여기 특정 이온 5종 한정일 때 나무 피해율에 올라가는 침수주수는 달라요. 그때 침수주수는 우리가 침수주수 산정 방법 해가지고 1, 2, 3, 4 그 주관식으로까지 냈던 거 기억하시죠? 그렇게 침수주수 구해요. 역시나 표본주는 똑같아요. 가장 평균적인 거 하나 구해요. 하나 선정해요. 하는데 침수율을 조사한다고요. 우리 나중에 감수과실수 구할 때는 침수율 조사 안 하거든요. 안 하고 그냥 가장 평균적인 거 나무 선정해가지고 그 나무에 달린 그냥 침수 착과수만 세가지고 곱해주면 됐었거든요. 근데 요 특정 이온 5종 한정에 적과 종료 이전에 침수 주수일 때는 다르다고요. 이후하고 이전이 다르다고. 이후는 그냥 착과수 곱하면 돼요. 침수 착과수. 근데 이전은 침수율을 구해가지고 이제 산정을 하는데 어떻게 했나요? 자, 평균적인 거 하나 선정했어요. 평균적인 거 하나 선정했으면 자, 이거만큼 침수가 됐어요. 여기는 침수된 거고 여기는 침수 안 된 거다. 그죠? 그래서 침수율을 선정했어요. 자, 그러면 침수 착과수 분의 침수된 거, 침수 안 된 거 돼야 전체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전체를 나눠줍니다. 그러면 이게 침수율이 되는 거죠. 이 침수율을 어디다 곱해줘요? 침수 나무수에다가 곱해줘요. 결국은 적과 종료 이전에 침수주수는 침수된 거 그냥 전부 그거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인정 안 하고 실제로 침수율을 구해서 보험회사에서 인정하는 거는 이 침수율을 곱한 것만큼만 인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침수율을 구해서 침수 나무수에다 곱해가지고 침수 주수를 구하더라. 이때 나무는 상태만 보더라. 적과 종료 이전에 적과 특정 이온 5종 한정에 침수 주수 구하는 거 하고 적과 종료 이후에 우리가 감수 과실수를 구할 때 일부 침수 주수의 감수 과실수 구하는 것은 달라요. 저도 방금 헷갈리게 설명했는데 다릅니다. 적과 종료 이전은 침수율을 구해서 침수 주수를 인정하는 침수 주수를 구했고요. 적과 종료 이후는 똑같이 표본주는 가장 평균적이고 구하는데 그 표본주 하나에 달린 침수 착과수를 세가지고 바로 감수 과실수를 구하는 거예요.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헷갈리게 설명했기 때문에 계속 반복 다시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육아 타박률은 제가 그랬죠. 여러 번 육아 타박률, 이게 유박이 와서 이렇게 육아 타박했다 하면 그 중에 큰 값 가져온다고요. 낙엽 인증 피해율도 큰 값 가지고 옵니다. 하지만 큰 값 가지고 안 오는 거 하나 있었죠. 나무 피해율. 나무 피해율은 누적에서 합산하더라 라고 했죠. 그럼 육아 타박률 큰 값 가져오고 낙엽 인증 피해율 큰 값 가져오고 나무는 누적하더라. 됐나요? 또 한 번 더 구분할게요. 일부 피해에 조수의 화재가 와서 일부 피해 왔을 때 나무 피해율은 피해 나무로 올라가는 게 고사, 수확불능, 일부 피해 나무가 올라가지만 특정 이온 5종 한정일 때 나무 피해율은 나무의 상태만 보더라. 고사, 수확불능 이런 게 아니라 유실이 됐는지 매물이 됐는지 도복이 됐는지 절단, 소실까지는 전부 자기 주수를 그대로 올려요. 딱 조건에 준 주수를 그대로 올리면 돼요. 올리는데 침수 주수를 그대로 올리지 않고 침수율을 산정해서 곱해서 결국은 요거만큼만 침수된 걸로 인정해 줄게 이 말이잖아요. 보험회사에서 인정하는 주수는. 그래서 일종의 침수 주수라고 되어 있지만 결국은 침수 인정 주수만큼 올려주네 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착과 감소량을 구했다고 하면 우리 이제 미부상 감소량은 같죠? 제일 처음에 우리 배웠던 거. 앞에 둘 중에 작은 값 가져온 게 착과 감소량이 될 거고요. 뒷부분은 같고. 그죠? 자기부담 감소량도 적과 착과수 플러스 착과 감소 과실수가 평착에서 적착 뺀 거와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 중에 작은 값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기가 구했던 값을 그대로 가지고 온다는 거. 미부상 감소량에도 그렇고 자기 부담 감소량에도 차가 감소량과 차가 감소 과실수는 위에서 구했던 값을 가지고 와서 대입해서 계산합니다. 차가 감소 보험금이 한 가지만 있을 때가 편했는데 맞죠? 그래도 어떻게 보면 보험회사가 합리적인 거예요. 왜? 일부 피해만 왔는데 전체를 가지고 자기들이 보험금을 주면 결국은 나중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손해율이 많이 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잡아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부 피해가 왔을 때 계산하는 게 다르고 특정 위험 5종 한정일 때 계산하는 게 다르고 그래서 차가 감소 보험금을 구하는 유형은 세 가지더라. 종합으로 들어서 전체 자연재해가 왔을 때 한 가지, 종합으로 들었지만 조수의 하재로 일부 피해가 왔을 때 한 가지, 그리고 특정 위험 5종 한정으로 들었을 때. 자, 차가 감소 보험금 구할 때 주의사항 있어요. 한 번만 볼게요. 자, 주의사항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적과 전에 종합으로 들고 전체 자연재해가 왔을 때 어떻게 구한다고요? 차가 감소량을 평착에서 적착을 빼요 라고 했어요. 근데 그럼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와 조수해가 같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연재해가 왔잖아요. 자연재해가 같이 왔잖아요. 자연재해가 오면 전체 피해를 준다고요. 가수원에. 자연재해가 와서 1차로 전체 피해를 팡 하고 주고 조수해가 하고 일부 피해도 준 거라고요. 그럼 전체하고 일부가 더해지면 뭐예요? 전체잖아요. 그래서 자연재해하고 조수해가 같이 왔어. 자연재해와 화재가 같이 왔어. 그러면 자연재해로 본다고요. 그러면 자연재해에서 계산한 팽착 마이너스 적착으로 계산한다고요. 당연히 자연재해만 왔을 때는 자연재해 방법으로 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조수해 화재만 일부 피해 왔어요. 그러면 조수해 화재 일부 피해 방식 나무 피해율 구해가지고 산정하고요. 5종 한정일 때는 나무 피해율, 육아 타박률, 낙엽 피해율, 낙엽 인정 피해율 3개 구해가지고 그 중에 큰 값 가지고 와서 구한다고 했어요. 그죠? 미보상 비율은 10%다, 20%다 값을 줬으면 20% 큰 값 가지고 오고 동일 항목이에요. 그때는. 근데 꼭 미보상 비율이 10%다, 20%다 이렇게 주지 않고 병해충으로 10%가 왔어요. 제초불량으로 5% 왔어요. 항목이 다른 거 줄 때는 더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누적 감소 과실수 요거는 어디 산정하냐면 과실손해보험금 산정할 때 우리가 착과 손해 감소 과실수 감수 저도 막 헷갈려가지고 착과 손해 감수 과실수 있죠. 그거 구할 때 이렇게 한다라는 건데 우리는 1과목에서 배웠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가 누적 감소 과실수를 구할 때 과실손해보험금 줄 때 제일 첫 번째로 구하는 게 이거였죠. 앞에 낙가 피해가 있는 재해들이 있었어요. 낙가 피해가 있는 재해들은 차가 피해를 했냐고 조사를 했냐고 안 했냐고 안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차가 피해 입을 쓸 수도 있잖아. 차가가 아예 안 입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너희가 차가 피해 조사 안 했으니까 그것만큼 낙가된 걸로 해가지고 낙가 감실수에 좀 더 쳐줘.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뭐부터 보냐면 자연재해가 왔는지 자연재해일 때만 보상한다고 했죠. 첫 번째 조건은 적과 종료 전에 종합으로 보험을 들어야 된다. 종합이어야 됩니다. 특정 위험 5종 한정은 절대로 아니라고요. 특정 위험 5종 한정은 아니라고요. 종합으로 들어야 되고 어떤 재해? 자연재해가 와서 전체 피해가 왔을 때 무조건 전체 피해가 왔을 때 그러면 어떤 재해가? 자연재해가 와야 돼요. 조건이 적과 전에 종합으로 보험을 들고 두 번째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왔을 때 그죠? 그러면 적가 종료 후에 어떤 거를 보상해 준다고? 착과 손해를 보상해 준다고요. 왜? 착가 피해를 안 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자연재해 조수해 같이 왔어. 그럼 그 자연재해일까? 네. 자연재해 조수해. 자연재해도 오고 조수해도 왔어. 합의 합. 자연재해로 본다고요. 그럼 이때는 착가 피해 감수 과실수 또는 착가 손해 감수 과실수라고도 해요. 그럼 그거 구한다고 안 구한다고? 구한다고요. 됐나요? 자연재해만 왔어요. 구하죠. 조수에 화재만 왔어요. 안 구한다고요. 특정 위험 5종 한정 보장에 들었어요. 안 구한다고요. 자, 이 개념과 이 자연재해 플러스 조수의 자연재해만 이 개념은 같죠. 그죠?
착가 감소량에 자연재해 피해가 왔을 때 전체 피해로 보는 거 하고 누적 감수 과실수 산정, 즉 과실손해보험금 구할 때 첫 번째 타자로 구하는 착가 피해 감수 과실수 구할 때에 자연재해 플러스 조수의 자연재해만 왔을 때 자연재해 개념하고 같다고요. 자연재해하고 조수해가 같이 왔을 때는 자연재해로 봅니다. 왜? 전체 피해를 입었으니까. 꼭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왜 자꾸 강조하냐면 이게 6회 때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6회 때는 과실손해보험금 구하는 거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그때 6회 때 처음으로 그게 개정이 됐거든요. 항상 제가 개정된 거 새로 바뀌는 것은 시험에 나오는 단골 문제예요 라는 말을 많이 해요. 6회 때도 이게 이제 개정이 돼요. 처음으로 일부 피해, 그다음에 특정 위험 5종 한종일 때는 어떻게 한다, 이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로 시험에 나왔어요. 착가 감소 보험금만 구하는 건데 어떻게 했냐면 자연재해하고 조수해를 섞어서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풀었죠. 아, 조수해가 오면 일부 피해니까 나무 피해를 가지고 하더라라는 게 딱 꽂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자연재해 조수해가 같이 왔을 때는 그냥 평착에서 적착을 빼면 되는데 이 조수해에 꽂혀 있다 보니까 아, 일부 피해구나, 나무 피해를 구해가지고 최대 인정 감수 과실수 구해서 둘 중에 작은 값 내가 해야지. 그렇게 해서 다들 그렇게 푼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그렇게 많이 틀렸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그럼 문제 풀기 전에 한번 주의사항을 보고 간 거예요. 자,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 전술의 6회 기출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착가 감소 보험금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착가 감소량은 어디서?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표가 복잡해서 그대로 이제 캡처를 떠서 갖고 왔어요. 자, 계약사항은 단일 품종이네요. 단일 품종인 좀 쉽다, 그죠? 왜? 미보상 주수 구할 때 한 주당 평년 착가수 구하는 게 쉽잖아요. 뭘로? 평년 착가수 나누기 실제 결과주수. 자, 뒤에 바로 나오죠. 항상 먼저 논작물일 때는 항상 먼저 구하는 게 평년 수확량이었죠. 자,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을 구하는 게 중요했고, 지금은 나무니까 주당 평년 착가수 구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주당 평년 착가수는 뭘로? 단일 품종이니까 너무 쉬워. 평년 착가수에서 자, 우리 가소원의 실제 결과주수 좋네요. 문제 조건을 다 찾으시면 있어요. 조건들은 실제 결과주수가 110주 나눴더니 한 주당 평년 착가수는 250개래요. 저가 착가수 구할 필요도 없었어요. 이 문제 너무 쉬웠어요. 저가 착가수 15,500개 줬어요. 그럼 저가 착가수 구할 때 표본주수 구하고 막 조사 대상 주수 구하고 하는 시간을 줄였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저가 착가수 15,500개 바로 줬어요. 그러면 표본주수 구하고 이런 거 할 필요 없으니까 시간 좀 줄이고, 그러면 바로 문제 조건을 볼게요. 저가 종료 이전에 특정 위험 5종 한정 보장 특별 약관을 미가입했다 이래 돼 있네요. 그죠? 실무에서 이렇게 많이 쓴대요. 종합으로 보험을 가입했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5종 한정 보장을 가입했다, 가입하지 않았다. 가입하지 않았다란 말은 저가 전에 종합위험으로 보험을 들었네 라는 말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종합으로 들었어요. 맞아요? 종합으로 들었고 피해 규모는 첫 번째는 일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쏘은 거예요. 일부 피해구나 이렇게 해서 일부 피해로 푼 거예요. 근데 뒤에 또 다시 보세요. 첫 번째는 조수해로 일부 피해가 왔지만 두 번째는 냉해로 피해 규모가 전체라고 하잖아요. 전체 피해가 뒤에 왔어요. 그럼 어떤 피해? 전체 피해라고요. 그러면 나무 피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고요. 이제 일부 피해 구하려니까 죽은 나무 44주예요. 그다음에 실제 결과주수 그래서 나무 피해를 구하고 막 이제 비교를 해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왜? 전체 피해니까. 그러면 뭐요? 평착에서 적착만 빼면 착가 감소 과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평착 27,500, 적착이 15,500. 우리는 감소량을 구할 거기 때문에 과중을 곱하면 돼요. 과중도 줬어요. 바로 과중. 저가전 종합이면 평균 과중 쓰기 때문에 과중 바로 무조건 주게 돼 있어요. 0.4 했더니 착가 감소량이 4,800이 나왔어요. 그러면 착가 감소량 곱하기 미보상 비율이에요. 첫 번째 그죠? 착가 감소량이 4,800, 미보상 비율 10% 문제 있네요. 0.1. 자, 문제 조건 한번 볼게요. 나무 한번 쭉 보세요. 미보상 주수가 있나요 없나요?
미부상 주수가 없네요. 그럼 미부상 주수 곱하기 한 주당 평균 착가수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미부상 주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이거 구해도 되고 안 구해도 되는데 구해도 0에다 곱해주니까 뭐 없잖아요. 맞죠? 그죠? 그래서 볼게요. 4800 곱하기 0.1 이 부분은 이 자체가 0이니까 어차피 필요가 없는 그다. 맞죠? 넣어도 이 식에서 넣어도 그만 안 넣어도 그만이었어요. 그죠? 왜? 0이니까. 그래서 4800 곱하기 0.1 했더니 480이 나왔더라. 그러면 저가 착가수 플러스 착가 감소 과실수가 우리 가수원의 기준 착가수가 되죠. 15,500개에서 27,500 마이너스 15,500 뺐더니 12,000. 결국은 제가 평착에서 적착을 빼는 이 전체 자연재해일 때는 무조건 우리 가수원의 기준 착가수는 뭐라고 했나요? 왜? 평균 착가수라고요. 이거 굳이 이렇게 식을 적어 놓고 계산 안 해도 평균 착가수와 같다고요. 해볼까요? 15,500 더하기 12,000. 네, 27,500이잖아요. 그럼 바로 그냥 평균 착가수 곱해버리면 돼요. 저는 풀 때 그렇게 풀었었거든요. 27,500개 곱하기 가중해야만 기준 수확량이 되죠. 수에서 양으로 전환이 되죠. 그리고 자기부담 감수량은 자기부담 비율도 문제 조건에 있어요. 자기부담 비율이 몇 프로? 15% 줬네요. 그래서 15% 했더니 1650. 그럼 착가 감소 보험금은 착, 미, 자, 가. 지금은 이때 문제는 이 6회 당시에는 보장 비율이 무조건 80%였어요. 무조건. 근데 착가 감소 보험금, 과실손해보험금 여기서 손해율이 너무 많이 났대요. 농협에서. 그래서 그 다음에부터 보장 비율을 50%, 70% 올해죠.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는 무조건 80%에서 0.8을 곱하면 됐었는데요. 자, 지금은 우리가 0.8을 쓰지 않기 때문에 자, 보장 비율을 제가 따로 50%라고 줘서 응용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0% 조건을 가지고 푸는 거예요. 착, 미, 자 그대로 위에서 구한 거 가지고 와서 가입 가격 곱하기 50% 했더니 293만 7천원이 나오네요. 이게 6회 때 기출문제였고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서 맞춰야 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해에 우리가 꽂혀 있다 보니까 이 문제를 그렇게 많이 틀렸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착가 감소 보험금 예시 문제 한번 볼게요. 제가 앞에서 종합 위험 가입한 거 평착에서 적착만 구하는 거 풀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어떤 문제인지. 이것도 종합으로 가입한 거네요. 종합으로 가입한 거 쉬운 거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면 평착이 5만 개. 그죠? 가입 가격 줬고 가입 주수 500주 줬네요. 그러면 5만 개 나누기 500주 하면 한 주당 평년 착가수가 나오나요? 제일 먼저 그거부터 구하죠. 그래서 5만 주 나누기 500 했더니 100개 나왔네요. 그 다음에 우리 과수원에 지금은 조사 대상 주수를 안 줬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되죠. 실, 미, 고, 기, 수, 미부상 밖에 없네요. 500에서 20주를 뺐더니 몇 주? 480주가 되네요. 480주다. 이러면 우리 여기서 표본 주수 안 줬네요. 몇 개요? 4 플러스 7 했더니 표본 주수 몇 주? 11주. 그럼 표본 주수 이게 몇 주예요? 11주. 그러면 한 주당 평균 착가수 알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표본 주수가 11주인데 착가수가 1133개래요. 그러면 한 주에 달린 거 착가수 알 수 있겠다. 그죠? 1133 나누기 11. 103개라고 뜨네. 그죠? 그럼 한 나무에 103개가 열렸대. 근데 우리 가수원의 조사 대상 주수는 몇 주? 500에서 20주 뺐으니까 480주에 달린 착가수는 몇 개일까? 요게 저가압 착가수죠. 그럼 저가압 착가수 구해졌나요? 103주에다가 480주 곱해서 49,440개가 저가압 착가수래요. 됐죠? 저가전 종합위험에 들었고 사과예요. 피해가 뭔지 볼게요. 냉해. 그래서 항상 문제를 풀 때는 바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뭐부터 본다? 제일 먼저는 어떤 보험에 가입했는지를 봐야 돼요. 저가전 종합위험을 들었느냐 아니면 특정위험 5종을 들었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봐요. 두 번째 재해를 봐야 돼요. 어떤 재해가 왔느냐. 저가전 종합위험에 들었더라도 전체 피해를 입히는 자연재해가 왔느냐 아니면 조수해나 화재의 일부 피해가 왔느냐 그것 따라 계산하는 게 다르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항상 확인하는 거는
무슨 보장이 가입했느냐. 그 다음에 무슨 재해가 왔느냐. 그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한 조건들을 찾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전체 재해니까 착가 감소량 어떻게 구하면 되나요? 평착에서 적착을 빼고 가입가중 했더니 224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미보상 감소량은 이거는 그냥 전체 종합 재해니까 착가 감소량 바로 가져가서 224 곱하기 미보상 비율이 몇 프로? 10% 돼 있으니까 곱하기 10% 더하기 미보상 주수가 몇 주라고요? 20주 곱하기 우리 한 주당 평년 착가수 구했죠? 100개, 5만 개 나누기 500개 갖고 100개 구했죠? 그래서 20주 곱하기 100개. 근데 주를 양으로 한산 시켜줘야 되니까 가입가중이 얼마? 400g.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0.4. 그래서 224 곱하기 0.1 더하기 20 곱하기 100 곱하기 뭐 과중까지 곱해서 했더니 미부상 감소량은 822래요.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할 것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자기부담 감소량은 여기는 종합이니까 무조건 자기부담 감소량 어떻게 되겠어요? 기준 수확량이 뭐가 되겠어요? 평년 착가수가 기준 수확량이 되죠. 평년 착가수 5만 개 곱하기 가입가중 400g 0.4kg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 얼마? 20% 하면 바로 자기부담 감소량이 나오죠. 왜? 종합이니까. 결국 저가 착가수 플러스 착가 감소 가실수를 더하면 뭐하고 같아져요? 평년 착가수하고 같아집니다. 왜? 종합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종합일 때만 그래요. 그러면 이제 착가 감소 번금 가로 구해지죠. 착 미, 자, 가, 오 그대로 대입해서 구하면 되는데 우와 이 문제 좀 보세요. 착가 감소량이 224고 미보상 감소량이 820인데 자기부담 감소량이 4만이 돼야 된대요. 4천이 돼야 된대요. 아니 내 감소량도 다 못 채웠어요. 그럼 이때는 착가 감소 보험금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왜? 마이너스 나오잖아요. 224 마이너스 822 마이너스 착가 감소 보험금이 지급조건 착가 감소량이 자기 부담 감소량을 초과했을 때 초과됐나요? 안 됐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곱하기 1,500원 곱하기 0.5 하면 마이너스 344만 8,500원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착가 감소 보험금 0원. 그러면 이때 나중에 우리가 1과목에서 배웠죠. 미리 1과목에서 배웠죠. 자, 이게 이때 내 감소량을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 맞죠? 그러면 뒤에 우리 과실손해보험금 할 때 자기부담 감소량은 어떻게 뜰까요? 그죠? 어떻게 뜰까요? 한번 볼게요. 먼저 내가 부담해야 되는 자기부담 감소량이 얼마예요? 지금 계산한 거. 4천이에요. 4천을 떨어야 해요. 그죠? 4천을 떨어야 하는데 나는 이미 착가 감소 보험금으로 못 탔지만 저가 종료 이전에 감소량 하면서 이거 떨었어. 뭐? 착가 감소량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보험금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 감소된 거 이거 떨은 것만큼은 빼줘. 그래서 224를 뺐죠. 그죠? 뺐는데 보세요. 미보상 감소량은 감소량으로 칠 때는 뺐나요? 보상하는 제외 아니니까 안 빼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더 해주는 거예요. 감소량으로는 아니야. 너는 잠깐만요. 이거 감소량으로는 아니니까 빼주는 거죠. 감소량에서는 빼주고 수확량에서는 더해주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빼줬어요. 자 822 이것만큼은 너는 실제로 감소된 거 아니까 뺄 거야. 해서 이거를 가로를 풀었더니 4천에서 마이너스 224에서 이거는 플러스 822 이렇게 되는 거죠. 풀었을 때는. 그죠? 그러면 과실손해보험금일 때 자기부담 감소량 어떻게 돼요? 4천에서 내가 224만큼 뜰었어요. 하지만 882는 미보상 감소량이니까 뜬 걸로 안 칠래요. 그죠? 그래서 됐더니 뭐 4천 몇이 되나요? 4천 마이너스 224 플러스 822 4,598 일이 되네요. 그러면 나중에 이 값은 어떻게? 과실손해보험금 산정할 때 자기부담 감소량이 되는 거예요. 만일에 여기 착가감소보험금이 한 1,000만원 나왔어? 한 100만원 나왔어? 그러면 나중에 과실손해보험금의 자기부담 감소량은 무조건 뭐가 된다고요? 0이 된다고요. 알고 계셔야 해요. 근데 착가감소보험금을 못 받았다는 얘기는 착가감소량보다 자기부담 감소량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 차가 감소량 줄 때, 차가 감소 보험금 줄 때 자기 부담 감소량을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과실손해보험금 그때 낼 때 내 부담, 내 자기 부담 감소량을 떨어야 된다는 거. 자기 부담 감소량은 한 번만 해요, 한 번만. 그걸 만족했으면 두 번 이렇게 중복해서 제하지는 않아요. 근데 차가 감소 보험금을 안 탔다면 내 자기 부담 감소량을 다 못 들은 게 되기 때문에 과실손해보험금 가서 자기 부담 감소량 다시 산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다른 예네요. 이런 조건들은 앞에하고 같아요. 저가전 종합위험도 같네요. 보장수준 50% 같고. 화재예요, 화재. 화재. 앞에는 우리 냉해였잖아요. 화재란 얘기는 어떤 피해란 얘기인가요? 화재만 왔어요. 그러니까 뭐 일부 피해란 얘기죠. 화재 일부 피해. 그럼 일부 피해일 때는 차가 감소량 구하는 게 달랐죠? 달랐나요? 예, 맞아요. 달랐어요. 저가후 차가수에서 이거 평년 차가수에서 저가후 차가수를 뺀 것과 최대 인정 감소 가실수를 구해서 둘 중에 작은 값이 차가 감소 가실수가 되고 거기다가 과중을 곱하면 차가 감소량이 되는 거죠. 자, 주당 평년 차가수 앞에서 우리 구했어요. 조건이 같기 때문에 같아요. 100개. 조사 대상 주수가 달라지네요. 미보상도 있고 일부 30 나무 중에 소실 고사가 됐대요. 고사 주수가 30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 미, 고기수니까 500에서 20도 빼고 30 고사도 뺀 거예요. 그래서 조사 대상 주수가 450주가 나왔어요. 주당 차가수는 품종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평년 차가수에서 어떻게 해요? 가입 주수로 나눠요. 됐나요? 이거 주당 평년 차가수는. 그리고 한 주당 평균 차가수는 다르죠. 자, 표본주에서 차가수가 이건 바로 줬네요. 이거 아까 우리 앞에서 계산했죠? 103개 나왔었죠? 그죠? 이렇게 계산하더라. 주당 평년 차가수는 평년 차가수에서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누고 주당 차가수 이건 실은 앞에 뭐가 있는 거야? 평균 차가수 이런 개념이죠. 주당 평균 차가수는 내 표본주 조사 하잖아요. 조사 대상 주수를 산정하고 전체 표본 주수를 산정하고 표본주를 선정해서 표본주에 있는 차가수를 세더라. 왜? 표본주에 이 표본주에서 이 차가수를 세서 차가수 나누기 표본주를 하면 한 주에 몇 개가 달렸냐 그걸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그게 주당 차가수라고 했고 이 주당 차가수에서 조사 대상 주수를 곱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저가 후 차가수가 나오더라. 그렇게 계산한 저가 후 차가수가 46,350개네요. 됐나요? 팽착 마이너스 적착은 3650이 되고요. 이제 나무 피해를 구해야 돼요. 왜? 최대 인정 피해율을 구해야 되니까. 근데 고사 30주밖에 없네요. 고사나 수확불능이나 일부 피해 나무가 다 올라간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500주인데 고사가 30주래요. 30 나누기 500 했더니 몇 프로? 6%가 나왔어요. 6%. 그러면 어떻게? 최대 인정 감수 과실수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평년 차가수 곱하기 최대 인정 피해율을 곱해준다고요. 자, 5만 개 곱하기 6%니까 0.06 하면 되겠네요. 그죠? 했더니 3,000개가 나왔어요. 둘 중에 어떤 게 작나요? 작은 값 쓴다고 했잖아요. 3,000개가 작잖아요. 그러면 차가 감소량은 어떻게 된다? 3,000개 곱하기 가입 가중 0.4 하면 차가 감소량이 나옵니다. 그럼 1200kg 나왔네요. 차가 감소량 가져가서 미보상 비율을 그대로 구하죠. 이거 그대로 가져가서 곱하기 미보상 비율 10% 하고 미보상 주수가 20주. 우리가 제일 처음에 주당 평년 차가수 구했어요. 100개 가지고 왔고 자 수를 양으로 전환해 줘야 돼요. 앞부분은 양인데 뒤는 수예요. 그래서 0.4 가입 과정을 곱해서 수를 양으로 전환해 줘서 미보상 감수량을 구했어요. 920kg 됐나요? 자기부담 감수량은 저가후 차가수 우리 구한 거 46,350개에 자 이거는 무조건 팽착이 되는 게 아니죠. 왜? 종합으로 종합재해가 아니잖아요. 자연재해가 아니잖아요. 일부 피해는 팽착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뭐 저가후 차가수에다가 차가 감소된 게 얼마? 3,000개가 감소됐어 했잖아요. 그래서 3,000개를 가져왔어요. 이게 우리 가수원의
기준 착가수가 되더라. 기준 착가수 곱하기 0.4 이게 기준 수확량이 되더라. 거기에다 자기부담 비율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 20% 곱하면 자기부담 감수량이 되더라. 순서대로 다 내려가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위에서 하나가 해결돼야 아래 문제도 해결돼요. 순차적 계단식 단계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답이 틀리면 뒤에 답도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착가감소 보험금을 구하는 기본 단추는 뭐예요? 저가업 착가수예요. 모든 것이 저가업 착가수에서 출발해요. 저가업 착가수를 잘못 계산하면 착가감소 보험금도 틀리고요. 과실손해보험금도 나중에 계산이 틀려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그대로 대입해서 착, 미, 자, 가, 오 대입하면 값이 나오는데 이 역시도 착가감수량은 1200인데 자기부담 감수량은 3948이에요. 또 내 자기부담 감수량을 초과하지 못했네요. 그러면 착가감수 보험금 얼마라고요? 0원이라고요. 마이너스 나와서 0원. 자, 착가감수 보험금에서 돈이 안 나갔어. 그럼 내 자기부담 감수량을 다 못 들은 거라고 했죠. 그죠? 그때는 과실손해보험금에서 자기부담 감수량을 따로 산정을 해줘야 되더라. 어떻게? 원래 내가 얼마만큼 책임져야 돼? 3944만큼 3948만큼 책임져야 되는데 자기부담 감수량 그죠? 나는 착가 감수량을 1200 들었어. 1200 들었어요. 그죠? 근데 이 착가 감수량 중에서 미부담 감수량은 이건 인정하지 않으니까 뺄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3948 마이너스 1200 마이너스 920 결국은 자기부담 감수량에서 착가 감수량을 빼고 그 착가 감수량에서 미보상 감수량을 뺀 게 우리 과실손해보험금에서의 어떻게 보면 잔여 자기부담 감수량이 되는 거죠. 과실손해보험금의 자기부담 감수량은 앞에 내가 뭐가 생략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잔여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착가감소보험금이 0원일 때는 미리 과실손해보험금의 자기부담 감수량을 이때 계산을 해놓으면 뒷부분에서 풀이할 때 좀 더 풀이가 빨라집니다. 자, 특정위험 5종 한정 문제가 있네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풀고 갈까요? 이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고 갈게요. 한꺼번에 문제 너무 많이 푸니까 힘드실 것 같네요. 그러면 오늘은 적과전 종합위험의 종합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연재해가 종합위험으로 돼서 자연재해가 와서 전체 피해가 온 거 종합 문제 하나 풀어봤고 종합이지만 조수해 화재가 와서 일부만 피해 입은 거 있었죠? 그 문제도 풀어봤어요. 두 종류의 문제를 풀어봤고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그러면 종합으로 안 들고 특정위험 5종 한정보장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푸는지 그때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오늘 강의 듣는다고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